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할 때, 자, hx는 절대값 fx 플러스 gx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들을 보시면 곡선 y는 hx 위의 점 k,0에서 k는 0이 아닙니다.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라는 건데, 이 점이 얘 위의 점이다 그랬으니까 결국 h의 k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그랬으니까 h의 프라임 k도 0 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x는 k에서, 그죠? 이 곡선 y는 hx가 x축에 뭐 한다? 접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은 방정식 hx =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씩 분해를 해서 접근해 볼게요. 먼저 3차함수 fx 그랬으니까, 자, fx는 뭐라고 둘 수가 있냐 하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라고 둘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 위의 점 0,0 그랬으니까 x에다가 0 됐을 때 함수값 0 나와야 되면 상수항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f의 프라임 0을 구해봐야 되는데, f의 프라임 0은 이거 뭐 안 해봐도 되겠죠. 3a x 제곱 2bx인데 x에 0 넣을 거니까 없어지고요. 이 c만 남습니다.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gx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울기가 c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gx는 cx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fx를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c가 이퀄 0이면 어떻게 될까요? c가 이퀄 0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gx가 0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y는 fx의 그래프가 x가 0인 지점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들을 보시면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 되거나 혹은 이런 식이 되겠죠. 혹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되면 hx가 뭐가 되냐 하면 그냥 절대값 fx가 돼요. 왜냐하면 gx가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접어서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는 0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 접하는 점들의 x좌표가 전부 0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봤자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 얘기는 0이 아닌 k라는 점에서 이 h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해야 되는데 이거 다 꺾어서 올려봤자 전부 다 x는 이퀄 0에서만 x축에 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가 0이면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c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c가 0보다 크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c가 0보다 크다면 h의 x는 절대값 fx 플러스 cx에서 h, 이 나 조건을 보시면 hx =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다 라고 했으니까 h의 12가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여기다가 12를 넣어봤을 때 h의 12는 절대값 f의 12 플러스 12c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값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지금 c가 0보다 크니까 12c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h의 12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c가 0보다 크다라면 요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c는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이제 자, 이제 c가 음수인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먼저 a가 양수인 경우부터 보시면 이때는, 자, 여기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지점이 원점이 돼야 되니까 여기 어디쯤이 원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접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우리 hx라는 것이 지금 절대값 fx 그 다음 플러스 gx입니다. 그래서 fx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hx의 함수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h의 x는 뭐가 되냐 하면 fx 플러스 g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h의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당연히 f의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h의 x라는 것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g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h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f의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k가 0이 아닐 때 h의 k도 0되고 h의 프라임 k도 0되는 그런 k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h의 k가 0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하면 여기다 k를 대입하면 되겠죠. f의 k가 마이너스 gk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h의 프라임 k가 0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f의 프라임 k가 마이너스 g 프라임 k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그런 k가 fx가 0보다 큰 쪽에서 존재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y는 마이너스 gx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y는 마이너스 gx의 그래프는요, 이 파란색 직선을 그냥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걸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이렇게.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큰 쪽인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죠? 이 빨간색과 그 다음에 이 까만색 그래프에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얘는 양수거나 0이죠. 이쪽에서 뭐가 돼요? 음수거나 0입니다. 따라서 되는 지점은 0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0인 지점이니까.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k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fx가 0보다 커지는 데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는 빨간색과 검은색의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그럼 그 지점에서 이 까만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냐 이건데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점에서의 까만색에 접하는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니까 이 두 개의 기울기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hk가 0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상황에서는 fk와 gk가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f'k와 g'k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빨간 거 다 필요 없고 파란색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지점이니까 여기에서 자, 까만색 함수값과 파란색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니까 아예 이걸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0보다 작은 이쪽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지만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결국은 이 지점에서 이 까만색 곡선에 접하는 접선과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가 0보다 크게 되면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K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케이스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원점의 위치를 먼저 여기 어디쯤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 점이 원점이 돼야 되니까 x축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x축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건 a가 0보다 작은 경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원점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다라면
요걸 만족시키는 K가 존재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그려야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k와 이 빨간색의 그래프의 함수값과 까만색 그래프의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긴 양수, 음수, 여긴 양수, 여긴 음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없으니까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본다면 결국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 파란색 함수값과 까만색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있을 수 있죠. 이게 쭉 올라가면 이게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여기서 본다면 여기다가 축소 버전으로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 그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질 수는 있지만 그 지점에서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와 검은색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점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이 아니라면 어느 쪽이에요? 여기 어디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또 다시 그려본다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때 원점이 어디 있냐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쪽이니까 극소값보다 더 왼쪽에,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쯤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X축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 K가 존재하느냐라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얘를 X축에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요, 자 함수값이 같은 점이 존재하느냐? 여기 함수값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점에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라면 결국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이 범위 내에서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접선이니까 0,0에서 함수값이 같아지고 얘가 접선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함수값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같아질 수는 있냐 하면 이거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이 파란색 직선을 쭉 연장을 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 검은색 곡선 y는 fx의 그래프도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 점에서는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지만 이 점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K는 여기 한 군데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이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이 나 조건 있죠. hx equal 0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이다 라고 했는데, 이 hx에서 fx가 0보다 작으면 h의 12가 0이 돼야 되면 결국은 f의 12와 g의 12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요 지점이 바로 x가 12가 되는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런 식이라는 게 y는 fx의 그래프는 검은색, 그 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 요게 이제 파랑색, 그 다음 빨강색의 그래프는 언제예요? y는 마이너스 gx의 그래프. 자, 얘네들의 관계가 요렇게 될 때 가조건,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 하면, 먼저 파란색을 본다면 fx에서 gx를 뺀 거죠. 이 뺀 그래프는 0에서 접합니다. 즉 중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근 하나를 더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는 a고 x의 제곱에 x-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fx에서 누구를 뺀 거? 바로 마이너스 gx를 뺀 거. 이렇게 되면요, 얘는 0에서 근 하나를 갖고요. 그 다음에 k에서 중근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a의 x, 그 다음 x-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 풀어주면 뭐가 되냐면 f의 플러스 g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gx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하기 쉬운 gx를 구해보기 위해서 요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변변 뺄 겁니다. 그래서 빼면 2배의 g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면 a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ax로 묶어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x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없어지죠. 남는 것은 결국 2로 묶어주면 6-k의 x 플러스 k제곱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이 gx라는 건 1차식입니다. gx는 cx의 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 x가 더 등장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요 x 앞에 붙어있는 2배 6-k가 0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k는 6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6이라면 여기가 36이 되기 때문에 결국 2배 gx는 36의 ax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g의 x는 뭐가 된다? 18배의 a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x를 요 식에다가 갖다 대입을 하면 fx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ax의 제곱에 x-12에다가 자 플러스 18a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ax로 묶어주시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18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gx는 이렇게 되고 fx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식이 되는구나,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h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h의 3이라는 것은 결국 h의 3은 절대값 f의 3 그 다음 플러스 g의 3이에요.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는 겁니다. f의 3은 얼마냐 하면 3a에 자 요거 계산해주면 9 빼기 36 플러스 18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여기는 3a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7a죠? 이거의 절대값입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54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 그죠?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7a는 양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7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4a가 되는 거니까 얘는 27a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2분의 9랑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a는 얼마라는 거?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 gx를 완벽하게 구해낸 겁니다. fx는 마이너스 6분의 1x에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18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3x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이제 갖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들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h에 6 빼기 h의 11 곱하기 k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h의 6과 h의 11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h의 6은 뭐가 되냐 하면 h의 6은 절대값 f의 6 플러스 g의 6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6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6 빼기 72 플러스 18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체 절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런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36에서 72 빼면 마이너스 36이고요. 거기다 18 더하면 마이너스 18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18 됩니다. 따라서 얘는 18 빼기 18이 되어서 0 돼요. 그 다음 h의 11 구해볼까요? h의 11은 f의 11 그 다음 플러스 g의 11입니다. 자, 얘는 절대값 11을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1 되고요. 11의 제곱은 121. 그 다음에 이걸 121로 쓴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11 곱하기 11에서 12 곱하기 11을 빼주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11입니다. 왜냐하면 11개에서 12개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값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1을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거 7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7인데 절대값 붙어서 6분의 77 되는 거예요. 빼기 33. 요게 이제 h의 11이죠. 자, 그럼 k는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h의 11 그랬으니까 6분의 77 그 다음 플러스 33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필요 없고요. 6 곱해주면 마이너스 77 플러스 638 638 19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77을 빼주시면 얼마 남습니까? 121 요게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21입니다.